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에서 영주권 받고 미국 이민 가기라는 주제로 NIW라는 제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도 살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민이라는 걸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실 텐데요. 일단 이민을 가겠다라고 하면 취업비자가 떠오르실 텐데 사실 신분의 안정성이나 취업의 확률 등 영주권자와 비영주권자의 차이는 생각보다 조금 있습니다. 취업할 때도 주변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잘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가 신분 문제가 나오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람을 빨리 채용해서 빨리 써야 하는 스타트업 같은 작은 업체들은 신규 취업비자 스폰에 부담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4월 1일 접수 시작일에 취업비자 신청을 하려면 제 생각에는 아마도 늦어도 2월 중에는 채용이 결정이 되어야 하고, 신청을 한다고 해도 로터리에서 떨어질 확률도 현재로선 더 높고, 특히 운 좋게 된다고 해도 모든 서류 절차가 끝나고 미국에 입국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시점이 10월 중순쯤 되는데, 사람을 뽑고 8개월 정도를 기다려야 한다는 점이 인력이 풍부한 상대적으로 큰 기업이 아니면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직접 본인의 능력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NIW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NIW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NIW를 들어본 적이 있어서 이름이라도 알고 있다라고 하면 NIW로 검색을 하면 여러 변호사 사무실이나 블로그에서 올린 자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문제는 이 NIW라는 제도 자체를 대부분 많은 분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검색을 할 생각을 못 하신다는 게 문제거든요. 사실 저도 지인분께서 소개를 해주기 전까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20년 정도 사신 분들도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으로 넘어오고 나서 한 1년쯤 되기 전에는 새로운 분들 만나서 소개를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넘어온 지 한 6개월 됐습니다. 그러면 온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그럼 신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오셨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영주권 받고 넘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순간 어라? 하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절반 정도 분들은 잠시 생각을 하다가 그럼 투자이민으로 넘어오신 건가요? 라고 다시 물어보시는데, 이때 설명을 드리기가 좀 애매해서 정확하게 기술 이민은 아닌데 기술 이민하고 좀 비슷한 제도가 있어서 그걸 이용해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 아니 내가 여기서 20년 가까이 거의 사는데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정도로 보통 잘 알려지지 않은 제도입니다. 자, 그럼 NIW가 뭐냐? 굳이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국면제, 말이 좀 이상한데 의역을 하면 국익을 위한 면제 정도 되겠네요. 즉,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노동허가서를 취득해야 하는 과정을 면제해주고 서류 심사만으로 영주권을 발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앞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I-140이라고 하는 이민청원, I-485라고 하는 영주권 신청 단계를 밟고 영주권을 받는 제도입니다. 보통 NIW라고 하면 EB2 카테고리, 고학력 전문직 독립 이민을 의미하는데, 사실 이 외에도 어떤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증명할 수 있으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신청자를 데리고 와서 실기시험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탁월한 능력으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 유명 대회 입상이라든지 하는 것들. 그리고 제가 예전에 NIW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변호사분들께 문의하면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로, 왜 간혹 식당 같은 데 가다 보면 뭐 조리법이나 국물 내는 법 같은 게 특허가 출원되어 있다고 광고를 해놓은 거를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국물 내는 방법에 대해서 특허를 내고 내가 한국에서 국물 내는 거는 거의 최고 수준이다라는 걸로 신청을 해서 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다음 세 가지 정도의 심사 항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판례 등으로 미국 정부에서 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자의 전문성이 고유한 가치를 가지느냐, 또 특정 지역이 아닌 미국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노동허가서를 면제해 주는 것이 결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이 세 가지 항목으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앞에 세 항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이게 뭔 소리야 싶지는 않으신가요? 사실 약간 뜬구름 잡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NIW는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유리하고 경험이 거의 없는 변호사분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에 저에게 NIW를 소개시켜 주신 분이 정말 좋은 일인데 정말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경험이 없는 변호사에게 맡겼다가 반려가 되어서 다시 경험이 많은 변호사분을 선임해서 통과가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여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좀 두리뭉실한 부분이 많다 보니 변호사분들이 그동안 판례를 가지고 대략적인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이 항목들은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내놓은 기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선 고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석사 또는 학사 플러스 5년 이상의 경력, 최소 10년 이상 전문 경력 증명, 해당 분야 면허증 및 자격증, 신청자가 속한 그룹의 일반적인 급여보다 많은 급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여기서 많다는 게 어느 정도 많아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전문단체 소속된 회원증 또는 업적을 나타내는 자료들, 논문 특허 등이 있을 수 있고 해당 논문이나 특허가 다른 논문에 얼마나 많이 인용이 되었는지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 구글 사이트에서 본인 이름 조회하시면 논문 쓰신 게 있으시면 논문하고 해당 논문이 몇 번 인용이 되었는지도 나옵니다. 일단 위와 같은 조건에서 3개 이상이 만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기준 자체가 확실하게 두부 자르듯이 잘리는 게 아니라서 변호사분들에게 문의해 보시면 기준이 모두 다릅니다. 제 경우는 처음 NIW라는 걸 알고 나서 나름 조사도 해보고 하면서 보니 변호사분들이 문의 및 자격 체크 등은 무료로 서비스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 3명한테 물어봐서 2명이 오케이 하면 신청하자 마음을 먹고 3명한테 문의를 했었는데요. 결과가 조금 난감했었는데 한 분은 그리 좋은 조건이 아니다, 추천하지 않는다라는 답이었었고 한 분은 괜찮고 확률이 충분히 높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마지막 분이 신청은 가능한데 아주 좋은 조건도 아니고 나쁜 조건도 아니고 중간 정도이다 하시더라고요. 몇 차례 메일을 주고받고 나서 그래도 신청은 가능하고 해볼 만하다라고 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었거든요. 어쨌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변호사들마다 기준이 워낙 다르고 편차가 심하다 보니 한 번 연락해 보시고 에이 안 돼 할 필요는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기준을 보고 좌절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제게 소개시켜 주신 분 그리고 제가 다시 소개를 해주고 또 그분들이 또 다른 분들을 소개시켜 준 경우까지 포함해서 총 10분 가까이 통과가 되어서 여기서 일하고 계신 분들을 아는데요. 결론은 생각보다 심하게 까다롭게 높지는 않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비교적 본인의 노력으로 어렵지 않게 충족 가능한 학력, 경력 외에 본인이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다라고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걸 어필할 수 있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논문이나 특허처럼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다면 더할 나위 없 좋겠지만 제가 소개해드린 분들 중 실제 논문이나 특허가 없는 분들도 다른 전문성을 내세워서 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꼭 이공계 전공이어야 하는 건 아니고 또 제가 소개시켜드린 다른 분들 중에는 문과 쪽 박사분도 통과가 되어서 지금 미국에 계시고요. 그분의 경우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긴 했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작용을 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의 경험, 능력이 중요한데 변호사분들도 다음에 세 조건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일하시는 변호사분, 미국에서 일하시는 변호사, 그리고 두 가지 모두 장단점이 있는데요. 일단 한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게 막상 진행을 하다 보면 궁금한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물어볼 때 아무래도 가장 편하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시차에 영향도 없고 반면 미국 변호사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데 아마도 제 생각엔 한국 변호사가 직접 미국에 서류를 제출할 수는 없고 하니 미국 쪽에 파트너 변호사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세 번째는 미국에서 일하는 한국인 변호사분들도 찾아보시면 많이 있더라고요. 시차적인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비용적인 측면이나 커뮤니케이션에서는 확실히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적으로 이력서 등을 보내실 때는 본인이 판단해서 항목을 넣고 빼고 하지 마시고 사소한 거라도 보내시면 또 변호사분들이 그 부분을 이용해서 스토리를 엮어나갈 수 있습니다.
일단 신청을 하면 기간은 보통 전체 과정이 1년 정도 내에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NIW 단계는 3개월 만에도 승인이 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 경우에는 한 4개월 반 정도가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서류가 이민국으로 넘어가서 비자 수속을 받는데 이게 또 한 6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대사관 가셔서 인터뷰 보시면 되는데 비자 단계는 미국에서 비자가 거절될 수 있는 사유에 들어가는 특이한 사항만 없으면 99.9% 이상 통과가 된다고 변호사분이 알려주시더라고요. 한 가지 주의할 부분은 만약에 엔지니어로 NIW를 신청을 했는데 너 거기 가서 뭐 할 거니? 라고 물어보는데 뜬금없이 저 장사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영주권 받고 미국 가기인데 갑자기 웬 비자 이러실 수 있는데 네, 엄밀히 말하면 한국으로 영주권이 날아오는 건 아니고요. 일단 임시로 1년 만기 비자가 나오고 1년 안에 미국 땅에 입국을 하면 그리고 공항 직원들에게 서류를 주면 거기에 기입한 주소로 3주쯤 후에 날아옵니다. 당연히 처음에 입국할 때는 주소가 없으니 머무르게 될 곳 부근의 지인이나 정 안 되면 변호사 사무실 주소로 해놓고 부탁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1년짜리 비자는 사유가 있으면 더 연장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NIW의 단점이라고 제목을 뽑아봤는데요. 굳이 단점을 뽑자면 회사에서 스폰을 해주는 영주권 신청과는 달리 변호사 비용과 수수료를 본인이 직접 부담하셔야 하고요. 이게 아마 변호사 분들마다 영업 비밀일 텐데 제가 여기에 비용을 오픈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면 제가 소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안 하고 영주권을 받고 넘어오다 보니 여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신용 점수도 없고 직장도 없고 그냥 홈리스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집 렌트도 안 해주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가 있으면 어찌어찌 뭐 빌 때라도 있는데 그런 게 없으니 주변 지인분들 뭐 보증이 아니라면 당장 렌트부터 쉽지가 않거든요. 마지막으로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 NIW는 상대적으로 빠르고 확률이 높은 영주권 취득 방법이고요. 본인의 학력 그리고 경력 외에 전문성을 내세우는 한 가지 정도가 더 있다면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고 또 변호사의 경험과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단점이라면 변호사의 수임료와 서류 수수료 등을 직접 부담을 해야 하고 기간은 대략 평균적으로 1년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까지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은 조건이 조금 안 되더라도 이런 제도를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 나가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고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다가 서로 메일 주소를 남기는 건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고 다른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